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로 확정이 되면서 당권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당권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여당 팀장 맡고 있는 조희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죠? 네, 고생해야 네. 되는데. 네, 얼굴이 막 고생한 얼굴이 역력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 방송 나오는데. 아, 이제 농담이고 예. 막 열심히 이제 취재하고 계신데 일단 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사면을 했는데요. 네. 전번에는 주로 경제인들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정치인들 위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경수 전 지사 등등 여러 사람을 했는데 총 1373명이라고 하는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자신이 스스로 수사했던 적폐청산 수사 그 대상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뭐 결자 해지 차원의 어떤 국민 통합 사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이 낸 논평을 봐도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네. 야당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있는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건 여당 내부의 통합을 위한 사면 아닌가라는 네. 생각 저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면은 정말로 이 뭐 국정원장들 이명박 전 대통령 보면 대부분이 다 이 윤석열 총장 때 구속됐던 분들이에요. 네. 상당수가. 그럼요. 그래서 사실 몇몇 분은 뭐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당직자분은 네. 때린 다음에 앞가짐기 발라주면 하기야 뭐 고마워하는가라는 네.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많이 아프면 앞가짐기도 발라줘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사람이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28일에 출소를 했는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뭐 먹긴 놈이 성낸다. 대선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좀 터져 나왔는데 사실 이제 선거 여론 조작을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반성하는 태도가 왜 없느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건 정치인으로서의 레토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면당했던 제가 알기로는 네. 사면당했던 현 여권 인사들도 똑같이 그런 발언 비슷한 것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앞길이 창창한 김경수 지사 같은 전 지사 같은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윤 대통령한테 감사의 뜻을 표하기는 참 사실 정치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본인이 양심수입니까? 뭐 양심수들이 왜 나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네. 선거 조작한 사람 아니에요. 네. 이게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근간을 깨부신 사람이 이렇게 잘난 척하면 됩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미 다 혐의가 네. 드러나서 다 네. 확정 판결까지 났고 그러면 본인이 유죄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요. 대한 반성은 해야죠. 풀어주지 말았어야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사면할 수 있는데 네. 사면을 받고도 이런 식의 아주 뭐 그렇죠. 자기가 좀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거 웃기잖아요. 좀 아쉬운 태도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열린 태도를 보였으면 나을 뻔했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 참배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국민들한테 보이게 좀 맞은 자세로 보였다면 국민들한테 오히려 네. 더 박수 받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나오자마자 결국 이제 묘역도 참배하고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친문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사면만 받았지 복권을 못 받았다. 복권을 못 받으면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구심점을 하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느 쪽으로 보입니까? 근데 저는 뭐 여당 취재 기자니까 여당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지금 김경수는 여전히 여당에서 보기에도 강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역적 특성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한 만 55세? 6, 7년생인가 아마 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뭐든지 차기는 지금 힘들겠지만 뭐 네. 차차기를 네. 본다든지 혹은 뭐 총선 승리를 이끌 만한 사람이 될 수 네. 있다든지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당 내에서도 경계심은 충분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했습니다. 향후 중동 외교에 어떤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령에다가 건강도 좀 좋지가 않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원래 사면 받고 이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한마디를 할까 이런 걸 저희 기자들이 많이 봤는데 아직 네. 병원에서 나오지도 않고 몸이 아주 많이 안 좋은 네. 상태라고 주변 사람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주변에 MB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 소위 친이계란 분들이. 그러니까 친이계는 다 득세를 했는데 MB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마지막으로 MB가 나왔는데 네. 뭔가 MB의 중동 인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뭐 기대 섞인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회 얘기로 가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 각종 효력이 사라진 일몰 법안들 처리는 지금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의 어떤 뭐 자기들만 고집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물론 뭐 민주당의 고집이 가장 큰 이유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고집과 현 여권의 고집도 일정 부분 맞물리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뭐 민주당의 고집이야 뭐 중소기업 초과 근무는 절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그들만의 명분이 있는데 네. 또 여권에서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 큰 정치적 승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일모를 네. 아니고 이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서로 이제 주고받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이 국회 상황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양곡관리법인가요? 그 네. 네. 그 이제 수매해주는 그 법안인데 그건 정부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쌀 과잉 공급만 부추긴다. 그리고 돈만 수천억 들어간다 해서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자기들 힘으로 그냥 바로 본회의에 부의했어.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걸리니까 아니 네. 법사위를 패싱해서 근데 거기에 윤미향 의원을 또 동원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민주당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사실 그래서 뭐 저기 윤미향 의원을 그 국민의힘의 어떤 분은 프로 깍두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써먹는 것 같아요. 작년 8월에도 한노위에서 아마 탄소 중립법 할 때 네. 그때도 윤 의원이 했고 이번에는 아, 또 농해수위 가서 농해수위에서도 또 했고 그 아무데나 갖다 박는 건가요? 그냥 필요하면 뭡니까 점점 이게? 오히려 이제 무소속이 되면 몸값이 높아지는 네. 아니 그런 이분 일이 된 것 지금 같아요. 아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인데 네. 이런 분을 아니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여기 써먹고 저기 써먹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컨셉을 프로 깍두기로 잡으셨으니까요. 야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이 역할 해주는 대가로 지금 배지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뭐 꼭 뭐 그렇다고 뭐 한 사람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역할이 그렇게 글쎄 돼버린 말이에요. 겁니다. 예.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 좀 철면피 같은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뭐 본인은 물론 재판 중이니까 아직 유죄 아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 행태가 이상했잖아요. 그런 분을 저렇게 법안마다 엉터리로 처리하는데 다 써먹으면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위신이 뭡니까 이게?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어떤 이제 다수 의석을 동료 의원의 방탄에 이용했다. 뭐 이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죠. 어제 찬반 나온 걸 보면 참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인데 네. 찬성 기권이 그러면 110명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5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그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하도록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뭐 개인적인 뭐 인연 때문에라도 좀 네. 반대를 누른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이재명 그 대표와 연계돼서 지금 이 보면 민주당이 이거 방탄하면 비판받을 게 뻔한데 네.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반대 표결을 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 경우에를 대비해서 방탄 예행 연습한 거 아니냐 그럼요. 이런 얘기가 네. 나요. 방탄 프리뷰죠. 이제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미리 보여준 거고요. 네. 노웅래 의원은 거기에 다른 때 같았으면 구속될 수 있었겠지만 네. 통과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뒤에 있으니까 예. 다음 순서니까 그 앞에 예비로 좀 보여준 거라고 야,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덕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게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했던 당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불체포 특권 이용한 거잖아요. 그럼요. 뭐 정치란 뭐 더 잘 아시지만 상황에 따라 아니 그래도 아니 그 공약한 지 1년도 네. 안 됐는데 네.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 자기들 말 그대로 다 뒤집는 겁니까 이것도? 네, 뭐 심지어 이 대표가 쓴 논문 내용과도 상충된다고 하니까요. 뭐, 그렇죠. 네. 어? 이 대표 본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논문 네. 썼잖아요. 네. 아니 이게 그리고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머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자기들이 정말 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당 지지율 떨어질 만한 일인데 이게 20대 국회에서 처음이에요. 부구결된 게. 네. 그러니까 네. 다 처리해 줬거든요. 예. 네.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문외아들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버티고 보자는 작전 버티고 보자. 같습니다. 아, 예. 169석 믿고 버티자. 예, 일단 버티자.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아니 도대체 이런 폭주가 몇 번입니까? 이 20대 국회 들어와서 아니 180석으로 총선 승리한 다음에 원칙 다 어기고 사실상 법 취지도 어기고 무조건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뭐 수십 번째 지금 수십 번째. 그러게요. 이제 뭐 다음 총선이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요. 네. 그때 아니 국민들은 봐야겠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오만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차곡차곡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네. 정말 다음 총선 제대로 생각한다면. 근데 오로지 바라보는 건 이재명 방탄뿐이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나라 국가 앞날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포퓰리즘 법안 한다고 그러고 이재명이 뭐라고 거기 다 따라가고. 아니 이게 공당입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왜 국민의힘 질문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율이 살금살금 올라가서 윤 대통령 한 45%까지도 육박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폭주의 반사이익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더 평가의 결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ARS 돌리는 거에 보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네. 이제 일반 대면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화 직접 여론조사에서는 그거보다 낮은 30%대를 기록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네. 어찌됐든 지지도가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런 데서 윤심에 기대되는 주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도 네. 커졌고요. 그렇지만 당 내에서는 조금 우려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중도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지지층이 결집하는 네. 모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게 뭐 내년 총선이나 생각했을 때 도움이 네.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직은 윤 대통령이 국정 실적이 중도층까지 움직이기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그동안 실망했던 보수층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아. 네. 중도층으로의 확장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이제 강원도에서 당원 연수가 시작이 됐죠. 후보들이 총 집결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어제 횡성의 뭐 문화회관에서 열렸나요? 근데 네. 거기까지 이제 보면 저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그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당원들이 왔더라고요. 물론 네. 동원된 분들도 당연히 많겠죠. 네. 그렇죠. 이제 첫 이제 데뷔 무대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서로가 세과시를 서로가 해야죠. 세과시를 네. 하니까 데뷔 네. 무대 같은 거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지금 보면 친윤 후보들이 먼저 치고 나오는데 지금 뭐 일단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 캠프가 우리 집에서 출범했다. 뭐 이러면서 아주 윤 대통령의 마음, 윤 대통령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지지자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정말 친윤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권 의원은 실제로 좀 만나보면 유쾌한 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맞아요. 네. 최근에 뭐 저 원내대표 하실 때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조금 희화화된 면이 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는 이제 대중적인 조금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좀 약점이 있죠. 그리고 권 대표는 아직 권성동 의원은 아직 윤석열을 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 대표를 뽑는 거는 네. 일단 당 대표의 비전도 좀 중요한데요. 네. 근데 그런 면이 이제 본인이 극복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심은 받을 수 있지 모르겠는데 민심을 받으려면 좀 더 그 자기만의 독자적인 어떤 행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김장연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윤 의원들의 이 지지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최근에 이제 조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이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김기현 의원은 보면 뭐 좀 정말 전형적인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네. 뭐 이런 부드럽고 정치권의 좀 대표적인 덕장의 이미지를 가진 네. 사람입니다. 근데 대신 또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네. 대중적 지지율은 좀 인지도는 낮았죠. 그렇지만 네. 최근에 뭐 김장연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본인이 발언을 본인답지 않게 세게 하는 면도 최근에 그렇죠. 네,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주목을 네. 받잖아요. 네, 인지도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상 10%까지 올라가기도 네.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을 지지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무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군요. 상승세다 이거죠. 예, 상승세다 더 올라가면 가능하다. 이런 근데 느낌을. 이분한테 윤심이 가나요? 일단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권성동 의원이 원래 더 가까웠고 친구이기도 했고 그쵸. 윤 대통령이. 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상대적으로는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의 힘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냐 아니냐 누가 더 가깝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네, 지금 대통령이라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원래 대통령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아직은 네. 3월 8일인데 벌써부터 뭐 지지하고 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네. 우열이 드러나면 뭐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되는 게 제일 편안한 일이겠죠.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네. 이렇게 드러내서 뭐 명확히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원래 그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 뭐 브라더다라고 옛날에는 참 우애도 과시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브라더가 좀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줘요. 그래서 김장연대 전에 권장연대였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권장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네. 김장이 나왔는데 이러면 두 사람의 관계 개선 뭐 대통령이 막 두 사람 불러서 같이 좀 우위 있게 하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된 겁니까? 뭐 관계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네.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에서 뭐 파국이 오진 않겠지만 양측이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껄끄러운 건 사실이고요. 왜 거꾸로 온 거야 두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은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떤 본인이 발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사체잖아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반사체.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가 그 빚을 둘이 나눠 가지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우면 권력은 항상 내가 더 반사할 내가 거야, 더 그죠? 반사할 거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네. 또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렇군요. 근데 이 김장연대 그럼 장제원 의원은 뭘 원하고 김기현 그 의원을 지지하고 있느냐? 혹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장제원 의원이 마쿠 실력자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들이 있어요. 그런 관측은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여당 내에 파다하죠. 파다하다. 예. 그런 우려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막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장관급 자리를 맡고 계신데 저출산 그렇죠.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네네. 나오려면 윤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출마할까요? 그는 뭐 행보를 보면 출마를 준비 중인 거는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당원 연수 같은 데 가서 많은 강연을 하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는 감투들이 명예직
가깝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뭐 출마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비상근직이다. 예. 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렇지만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그걸 그만두지 않고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네. 아하.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정말 나온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그 사직서에 사인을 해주느냐의 여부가 아하. 인정이냐 아니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그 큰 감투 2개를 씌웠을 예. 때는 출마하지 않고 국정에 좀 도와달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뭐 물론 바뀔 수 있죠. 왜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국힘 내에서 예.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당원 100%로 가면서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유리해진 것도 그렇죠.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나가지 마 이러는데 억지로 나간다면 뭔가 그렇죠. 그건 좀 쉽지 않은 네, 일이겠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과 반대로 당원 100%로 바뀌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강원도 행에도 이제 불참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 과연 이제 출마를 하게 될까요? 유 대표는 뭐 계속 출마를 할 듯 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출마를 할 듯하는 글쎄 분위기를 한 말이에요. 70% 내면서 또 네. 나머지 30% 정도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전 의식에 예. 자극을 줬다 하면서 예. 또 뭔가 나갈 것처럼 했는데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유 대표 같은 경우,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이제 공중전으로 승부를 보는 승부를 보려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 바람이 밀려가야 되니까요. 네. 당원들이 자신에 대해 좀 비토 경향이 있다는 건 본인도 잘 알 거고요. 네.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2등을 해도 결선 가면은 네. 필패 아니냐. 네. 결국 당원들이 아무리 뭐 바람이 인다고 해도 유승민 전 의원을 찍어 주겠느냐. 저렇게 윤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데 네. 근데 각을 세운 거는 일반 여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원들 상대로 투표를 하는데 윤 대통령 각 세우면은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친윤 후보들이 난립하면 난립하면 유 대표한테 어부지리 가능성이 있죠. 아 근데 결선 투표를 가면 그러니까 난립이 없어지잖아요. 난립할 경우 유안 두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유안 있다는 두 사람이 올라간다. 얘기도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으로 한번 가보죠. 안철수 의원은 지금 뭐 수도권 대표론이다. 그다음에 중도층을 잡아오겠다. 해서 이 내가 총선을 이끌어야지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뭔가 이제 당원들한테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최근 여론조사 보면 나경원 전 의원 다음으로 높게는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당내 의원 현역들에 의한 지지도는 낮은 것 같고 또 네. 조직력도 좀 약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로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 보십니까? 그것도 뭐 마지막에는 결선 투표에 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요새 안철수 의원이 미는 게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연대보증인 무슨 예. 뜻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연대보증이다. 네. 근데 또 친윤 쪽에서는 당신 보증 필요 없다 막 그러잖아요. 친윤 후보들은 예. 서로 막 신경전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근데 몰라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 의원을 과연 그럼 이제 심정적으로도 비토는 안 하고 그냥 좀 인정을 하고 밀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네. 그 정도 가능할까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당내 선거가 대통령의 마음대로 될 수 있다, 대통령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얘는 심지어 가장 뭐 당내 영향력이 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내 선거를 글쎄요, 마음대로 못 이겼어요.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뭐 내가 비토를 놓고 아니고를 떠나서 드러내놓고 움직이기에 부담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드러내놓고 했는데 네. 거꾸로 가면 네. 대통령 리더십이 치명타를 그럼요.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심은 어느 쪽으로 명확하게 하진 않고 뭔가 물밑에서는 작용할지 몰라도 대놓고 작용은 네. 안 한다. 심지어 그러니까 당내 영향력으로 따지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보다 훨씬 훨씬 셌죠. 셌잖아요. 그럼에도 안 됐어요. 그죠. 박 대통령이 민 후보가 안 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 선거란 건 정말 뚜껑을 까봐야 아는 그런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지금 내각에 있는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분들은
출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조용한데.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게 결선 투표를 열어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봐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어떤 윤심이 실린 후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네. 싶을 때 이분들을 투입했을 때 네. 이분들을 투입하면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다음 개각도 있을 때 하고 가능은 한 거죠. 결선 투표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함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완전 판세 그 구도가 달라지는데 예. 근데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 파업 때 아주 발군의 그렇죠. 그 능력을 발휘했다. 네. 그래서 예. 이 민노총한테 승리를 거뒀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인지도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당내 지지도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른 후보에 네. 비해서 높은 상황인데 과연 윤 대통령이 내보낼 거냐? 네. 내보내면 윤심이 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어? 예. 그렇게 느껴질 수 그러니까 실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네.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요번에 개각이 있나요? 1월 개각설, 2월 개각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대통령 마음이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뭐 당 내부에서는 개각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명의 장관들에 예. 대해서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는데 만약 개각이 이루어지면은 네. 원장관이나 권장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개각 시점이 언제인지는 좀 잘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게 개각이 3월 이렇게 되면 이제 못 예. 나오는 거고 예. 2월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2월도 2월도 힘들고 힘들고. 1월 개각을 예. 해야 되는 건데 1월도 좀 초반에 해줘야 아니면 설 뭐 직전 직후. 그렇죠. 이 그 후보가 정도면. 언제인가요? 이제. 아, 그럼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3월 8일만 정했지 아직 그건 안 정해졌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청이 아니라 도피 투어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그 연설하는 거를 보면은 야당 탄압을 규탄하거나 뭐 같이 싸우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 대표 많이 지금 다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러네요. 보십니까? 경청이 아니라 정말 호소 투어네요. 호소 투어. 뭐 살도 78kg에서 한 70kg 정도로 빠졌다는 아유, 얘기도 그렇게 많이 있고요. 빠졌어요? 많이 야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이구. 사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정말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네. 멘탈은 우리가 알아주는 멘탈인데 그러니까요. 그 멘탈도 8kg가 빠졌군요. 네, 뭐 세상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야. 그런 걸 보면 네. 이 대표도 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아, 근데 물론 뭐 민심 청취 해야죠. 네. 정치인이. 근데 굳이 검찰 소환장이 날라오니까 민심 초월을 하니까 이게 정말 민심을 듣기 위한 건지 아니면 민심에 호소하고 그러려는 건지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번 그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은 밝혔죠. 네, 네. 뭐 1월 중으로 네. 간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1월 뭐 10일, 12일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결국 그 검찰이 소환한 날짜에 비해서는 뭐 한 보름 정도 뒤에 네. 나가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정말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네. 검찰에 예우를 갖춰라. 지청장이 직접 연락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요새 온라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제가 되게 웃었는데 이게 네. 뭐 의대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대? 아, 사투리로 어디서? 어디서 뭐 이렇게 의대? 네가 의대 뭐 이렇게 어.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 사투리로. 그래서 아. 내가 0.7%만 더 먹었으면 대통령 됐을 사람이야. 아, 뭐 이런 의대. 어따 대고 이런 네, 얘기죠. 어따 대고 이렇게 약간 나 아직 살아 있어. 어. 이런 걸 보여주려는 살아있어. 예, 네. 그런 뭐 이렇게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하, 어디 감히 너희가 네. 나를 이렇게 네. 홀대하느냐? 예, 그런 물론 뭐 입장이군요. 조사 받을 때는 태도가 좀 달라지실 수 있겠죠. 아. 그렇지만 어쨌든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아, 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서면조사니까 이런 무례한 직업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이분도 뭐 이미 자기가 대통령 되신 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검찰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검찰은 뭐 원래는 좀 지켜보고 한두 차례 더 소환 통보할 것 같았어요. 근데 네. 어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원래 뭐 검찰이란 게 오히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걸 더 원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검찰들은 과거를 보면 이제 네. 몇 차례 더 소환 통보하고 안 오면 영장 청구하고 그렇죠. 네. 뭐 이런 룰이 있으니까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정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일단 거짓말이 있고, 그다음 성남 FC가 있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이 지금 지금 김만배 씨가 거의 병원에 있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진척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파상 공세와 같은 이 그 검찰 수사를 정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좀 보고 있으면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아까 뭐 이렇게 안 힘들면 8kg가 빠졌겠어요. 그렇죠. 지금 본인도 정말 칼날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비명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럼요. 어떤 거예요? 네. 지금? 뭐 제가 민주당의 속속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벌써 미국 가 계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유진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얘기, 경선 얘기, 그리고 또 민주당 얘기 다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이 저희 이제 2022년 마지막 그 유튜브 방송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이 정치펀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은 모자랐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돌아오는 개면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있기에 또 정치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러분이 또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 정치펀치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방송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해에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또 더 강력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